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제가 드레피스가 아니라요. 드레피스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제자와 스승을 국가보안부로 32년 동안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하다고요?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충북교육청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 이야기했어요. 그 애들 좀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누가 달래줘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머님들이 좀 달래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청주 상당고등학교에 지금 제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재심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다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지금은 고향에서 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89년 제 제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자술서에 제가 간첩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일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저를 간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차마 그 조서를 읽지는 못하겠는데 그 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89년 5월 24일 날 수업하다가 잠시 학생 사안 때문에 경찰서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헌법 제12조 아시죠? 헌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냐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서 체포영장 제시십시오. 이렇게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니까 믿었죠. 갔더니 어디입니까? 대공가였어요. 갔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학생들에게 유교 북침서를 가르쳤으니 자술서를 써라 이거예요. 제가 웃었죠.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자술서 당연히 거부했죠. 근데 9시 뉴스에는 제가 이미 북침설 교사로 둔갑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QR코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자료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졸지에 교사에서 북침설을 가르친 간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실은 어땠습니까?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결석한 거예요. 제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초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교과서에 있는 후지산 사진과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금강산 백두산 사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아름답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백두산, 금강산 가고 싶고 아름답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같은 땅인데도 서로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 수학여행도 금강산을 가고 또 언젠가는 신혼여행 백두산에 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냥 북침설로 둔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989년 5월 24일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스승과 제자가 피고와 정인으로 둔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결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정을 해서 만든 조작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조작과 사냥입니다. 여기 사냥감. 그럼 저희만 해당됩니까? 여기는 모든 무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 시절에 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때 발령받은 지 3달 만에 간첩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고향 경남 진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도 어떤 땅인지 아시죠? 집안에서 간첩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친척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이웃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노중상을 하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님 지나갈 때마다 이약화 끌고 지나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식을 공부시켰더니 간첩이래.
그 당시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대학교 2학년 수의학과 다녔습니다. 아주 여렸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형이 발령받아서 나갈 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뒷발이 해야겠다. 그 여린 동생 결국 그 따가운 시선 견디지 못하고 26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향 경남 진주 난강가를 잘 걷지 못합니다. 제 손으로 그 목매다는 제 동생을 확인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습니까? 국가보안법입니다. 여기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만은 어머님들, 이거는 헌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삶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32년 만에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왜요? 저는 끝까지 제가 다짐했죠. 저를 간첩이라고 발언했던, 정언했던 그 제자들, 지금 50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재심 과정에서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학생들도, 제자도 피해자입니다. 6명의 그 여학생, 그 제자들, 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지금도 정상적인 삶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뒷받친 삶은 누가 보상합니까? 여기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죄를 제가 받았는데 사관, 판사, 검사 있습니까? 당시 제1심에서 저를 담당했던 이홍훈 검사님,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한테 이야기 잘하면은 그냥 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샜다고 정언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8개월 실형을 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다 나왔기 때문에 제 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8개월 만에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구매했던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교무실 문으로 들어간 순간에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그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강 선생 너무 고생 많았지? 미안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를 보는 순간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교무실 한가운데 걸어가면서 누구 하나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짐을 주저앉아 채려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아무도 저에 대해서 말을 건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면 32년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다. 제가 상당고등학교 지금 휴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휴직을 했을까요? 작년에는 제가 학교 근무하면서 이 재심을 받았는데 이 정도 서류가 있어요. 대전 국가기록에 있는 이 제가 국가보안법 이 서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32년 전 다시 되돌아가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료들이 탄원서를 썼어요. 근데 그 탄원서에 젊은 스님들이 탄원서를 못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왜요? 국가보안법이래요. 평상시 저를 보던 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안을 보니까 동료 스님들이 저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2021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특히 사제지간을 짓밟은 이 반교육적이고 반인륜적인 국가보안법, 저는 제 목숨 다할 때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제 3월 다시 학교를 복귀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또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조용히 있으면요 안 바뀝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학생들에게. 지금까지는 제가 32년 동안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빨갱이 할 말이 없었죠? 재심에 제가 무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과하시라. 제 제자들에게 사과하시라.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무죄 판결 받았다고 제 손으로 거둔 동생이 살아옵니까? 그 6명 다 여학생들이에요. 지금 50대예요. 가정을 제대로 꾸민 학생이 없어요. 다 가난한 집안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 학생들 선택했거든요. 여학생들만. 그 다음에 협박을 한 거예요. 제대로 정언하지 않으면 너 졸업할지 못할 줄 알아라.
이 증거 그대로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뭡니까? 국가보안법 보셔야 됩니다. 함께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유권자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피해자로서 외치겠습니다. 그게 제가 삶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